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장 미국 시장이 아주 롤러코스터를 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장 오늘장 첫 시작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유럽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은 이게 뭐야 했을 텐데, 오늘 그 이유들,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애플 너무하죠? 좀 잘못했다. 애플 너무하죠? 이거죠. 오늘 시장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걸로. 네. 오늘장의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은 장 초반에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 다 아시아권도 굉장히 강하게 끝났으니까, 유럽도 좋았고, 바통 이어받아서 미국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고용과 지출 감소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아주 급락을 했는데요. 전체 핀비즈로 현재 오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오늘 2% 빠지면서 주요한 하락 역할을 했고요. 다른 이제 구글이나 빅테크들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한 묶음으로 모일 수 있는 뉴스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계속 우려를 하던 왼쪽 밑에 있는 은행주들은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시장이 빠진 바람에 덩달아 조금 빠지는 양상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아주 좋았던 헬스케어, 제약 쪽이 오히려 좀 빠집니다. 자,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제약이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좋았었는데, 얘들이 빠진다는 건 뭐냐면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항상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냐면, 헬스케어나 제약 이런 쪽은 경기가 이제 하강하기 시작하면은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게 이쪽이었어요. 이제 야야 기술주, 야 성장주 안 돼, 야야야 우리 방어해야 돼, 피해야 돼 할 때 찾는 주식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제약이었어요. 근데 그 주식들이 52주 신고가를 찍었으니까 그동안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다시 이쪽이 빠진다는 건 좀 재미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근데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까 했는데 오늘 기술주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 유가 상승에 의해서 오른쪽 끝에 보이시는 에너지 주식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빌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시장의 악마 역할을 하는 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의 악마 역할을 하는 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값 한번 살펴보죠. 네. 가스값이 이게 3개월치 그림인데요. 최근 1개월 동안 보면은 떨어지다가 다시 바바바바바박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이제 3개월 그림 보셨습니다만, 1년 차트도 흐름을 살펴보시면 고점에서 끝났나 했는데 아니 이러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끝났나 했는데 아니 하고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번 겨울이 다가올수록 여름이 피크아웃 될수록 이제 무섭죠. 7월 말 8월 초가 지나가면 이제 무섭기 시작하죠.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스프롬이 노르트 스트림 1을 뚜껑을 닫고 수도꼭지를 짱구고 더 이상 안 열어주겠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떨리는 흐름이죠. 자, 오늘장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빠진 거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시장의 빌런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하루 흐름을 한번 살펴보죠. S&P 500 지수의 하루짜리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루 흐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S&P 500 하루짜리 차트 보시면, 네, 아침 좋았어요. 좋게 시작했는데 줄줄줄줄 흘러가면서 하루 종일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하락폭이 낙폭이 커졌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빌런 역할을 한 것은 애플입니다. 애플 흐름들을 살펴보죠. 네, 애플도 그냥 잘 있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상황인 만큼 우리 이제 지출 부분하고 고용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S&P 500 보셨습니다만, S&P 500의 흐름들 완전히 뒤바꿔 놨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의 최근 한 달짜리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상황이 어떤가? 자, 들쭉날쭉.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죠. 잘하면 좋지, 잘하면 좋은데, 밑에 가면 불안하고 위에 가면 흥분되는데, 흥분되면 사고 불안하면 팔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면 그 확률이 훨씬 높다. 인간의 심리가 로봇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인간이면 떨어지면 불안하고 올라오면 흥분되니까, 흥분될 때 사고 무서울 때 팔죠. 그러니까 이번 한 달은 미국 시장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한 달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가가 장중에 102달러까지 갔었어요. 유가가 10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98달러인데, 자, 차트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장중에 빵 하고 올라갔었는데, 자, 요거보다 좀 긴 차트, 일주일짜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올라갔다가 지금 딱 멈춰 있는데, 자, 요거 좀 긴 걸로 볼까요? 석 달짜리, 6개월 정도짜리로 볼까? 네, 6개월 정도짜리. 네. 지금 저 왼쪽에도 요 자리에서 한번 걸렸던 자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넥라인이라고 표현해 드린 겁니다. 98달러가 넥라인이에요. 뚫었다가 다시 밀렸다가 받치고 간 넥라인. 자, 이번에는 떨어졌다가 받치고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98달러가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그 유가가 왜 올랐느냐. 바이든이 사우디 방문했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야, 이제 증산 합의했다 이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야 이러면서, 그 전에는 이제 바이든이 가니까 야, 이거 뭐 가면 뭐 있겠지,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가면 뭐 있겠지 하니까 유가가 먼저 선행해서 빠졌죠. 근데 가서 발표를 된 거, 야 뭐야 했더니 뭐야 뭐가 왜 아무 말도 안 해? 바이든은 증산에 합의했다. 그래 발표해야지. 근데 시장 상황에 맞춰서 결정할 것이. 저 아저씨 할아버지 가서 뭐 하고 오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된 거죠. 네, 오늘 유가가.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된 그런 상황이니까 유가가 102달러까지 올랐다가, 근데 이제 급하게 너무 5%나 올랐어요. 오르다 보니까 지금 다시 조금 떨어지면서 98인데, 자, 요 98 라인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이따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기로에서 있어요, 지금. 침체와 인플레이션 기로에서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기업 실적들 발표가 계속되고 있죠. 기업 실적 발표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팩트셋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10%가량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들 중에 이들의 평균 실적은 예상치 실적. 여기 애널리스트들 다 발표할 애들 막 이렇게 컨센을 막 적잖아요. 얘는 얼마 벌 거예요, 쟤는 얼마 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평균치보다 3.7% 가장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분기 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4.2% 증가. 이건 진짜 좋은 거죠. 작년보다 늘었으니까. 그 다음에 매출은 얼마가 늘었나? 10% 증가. 잘했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뭐 매출만큼 이익은 안 늘었지만 그래서 잘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기업들의 실적치 자체는 뭐 경기 침체고 어쩌고 난리가, 2분기가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우리가 6월달 5월달만 난리 브루스를 쳤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양호하다. 그러니까 우리 유동훈 본부장께서 항상 하는 말, 기업 실적 좋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막 이러시잖아요. 기업 실적이 좋다니까요. 막 이러는데, 이게 애널리스트 출신들은 진짜 답답할 만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왜 주가가 빠져야 하느냐.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실적과 심리의 혼합주니까. 네, 지금 상황은 실적보다도 심리가 시장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심리가 또 어떻게 반응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은행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분기에 주당 7.73달러의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6.58이었어요. 예상보다 1달러 이상 높게 나왔으니까 예상이 많이 줄었든가 아니면 실적이 너무 잘 나왔든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전년 대비로는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예상치 하락보다는 잘한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BOA 같은 경우도 2분기 주당 순이익은 0.78달러.
예상치는 0.75달러.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최대의 이슈는 애플이었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애플이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애플의 시총이 얼마입니까? 2.38테라, 트릴리언이야, 테라래. 트릴리언이에요. 테라 못 먹는데, 자꾸. 네. 2.38조. 대단한 회사죠. 그리고 최고로는 3조 달러에 육박했죠. 제 기억으로는 2.96조 달러까지 갔던 회사인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의 국가야. 애플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큰 국가 중에 하나야. 큰 국가 중에 하나. 얘네가 생산 뿜뿜해야 되는 거를 GDP로 환산을 해보면 그냥 하나의 국가죠. 하나의 국가인데, 그러면 이런 나라 같은 회사 하나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얘네가 하는 것 자체가 파급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얘네 하는 걸 따라할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애플 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오죽이나 많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줄줄이 사탕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그 부서에 대한 고용 을 둔화시킬 계획이고, 지출을 어떤 쪽에서 속도를 둔화시킬 계획이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하나는 감소시킬 것이냐 증가율을 떨어뜨릴 것이냐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이 섹터 애널한테 좀 맡기도록 하고, 분석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애플 밸류 체인이 꽤 많습니다. 엘모 회사를 비롯한 애플 밸류 체인들이 오늘은 주가가 휘청할 수 있죠. 저쪽에서 움직이면 채찍 효과식으로다가 더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은 오늘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밸류 체인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대의 패밀리스는 누구다? 애플이다. 네, 우리 이제 반도체 그 정인성 작가하고의 대담 이렇게 꾸준히 따라오셨으면 이 말 바로 알아들으실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ARM 기반의 IP를 쓰지만 ARM 기반의 IP만 쓰는 회사예요. 자기가 다 하는 회사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패밀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뭔가를 좀 줄인다 이러면 그쪽 반도체 밸류 체인까지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일부 부서의 고용과 지출 확대 속도잖아요. 지출 확대 속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AR, VR 같은 거 막 질렀던 거, 그 다음에 뭐 애플카 막 질렀던 거, 불확실하니까 조금 줄일 거야. 이런 걸 수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기존에 하던 애플의 아이폰이나 아이폰 관련 칩이나 맥북, 뭐 잘 팔리고 있는 웨어러블 뭐 이런 거 안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그죠? 아니, 지금 확대 속도를 그러니까 증가율을 둔화시킨다는 게 거의 확실한데, 이걸 가지고 막,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애플마저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오늘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 7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5가 나왔습니다. 55. 7월 주택. 야, 드디어 7월 주택. 그 전에 그 케이스실로는 막 4월 달치 나와가지고 연율 20.4%, 뭐 20.2%, 뭐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이거 뭐야 했는데 7월 주택시장 지수가 55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얼마였냐면 67이었어요. 12포인트 떨어졌네? 네, 2020년 4월에 떨어진 거 외에는 가장 큰 폭의 하락. 2020년 4월은 언제입니까?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시장 붕괴했을 때죠.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달에 주택가격 지수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상치는 66이었어요. 전월은 67이었고, 근데 55가 나왔다는 거.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침체와 인플레이션 사이에 변주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기업들이 침체를 대비한 포지셔닝을 좀 한다는 게 뭐 애플을 통해서도, 그다음 최근에 몇몇 기업들의 감원, 뭐 넷플릭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을 통해서
조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의 달러 환산 수익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달러 환산하면은 달러 값이 너무 세니까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포지셔닝이 침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그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 기업들은 굉장히 유동적인 존재입니다. 그 경기에 따라서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해요. 나쁠 것 같으면 바로 거기 반응했다가 좋을 것 같으면 또 반응했다가 다른 어떤 주체들보다 정부나 뭐 다른 주체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주체라는 건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들의 소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기업들이 감안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움직임들은. 그래서 그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유가가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를 계속 강력하게 자극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밀려나면 피크아웃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를 안정시킬 것이고, 여기서 다시 고공행진을 한다면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줄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제 막 정리가 됐어요. 분위기를 보면 채권 시장, 이런 시장 보면 분위기 정리돼서 이제 자빅베베, 자이언트 빅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75, 50, 50, 25, 25 요거를 할 것으로 시장은 대충 정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유가가 튀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집값이 드디어, 물론 한 달 정도 더 봐야 되겠지만 드디어 하락했으니 좀 느리게 반영되니 연말쯤 되면 집값에 의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확연하게 좀 꺾일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유가다. 유가가 이제 떨어지다 말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단추는 임금이죠. 임금 인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오면 인플레이션의 싹은 살아있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연말에 연준이 3.5% 또는 그 이상 내외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침체가 진짜로 올 가능성이 있죠. 기업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봐서는. 그러면 그때 연준이 연말기부터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성난 모습일 거냐, 아니면 옛날 같은 그냥 자상한 그 시장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인지는 연말 가서 또 분위기를 시장에 한번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고요. 75bp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 저는 한숨 돌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러나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잽을 계속 맞으면 충격이 계속돼서 가벼운 스트레이트 한 방에도 자빠지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지가 되면 시장 참여자들, 한계 기업, 이런 사람들, 이런 쪽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